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AI가 왜 이렇게 가끔씩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되게 황당할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끔 정말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원인이 AI 학습 방식 자체에 있는, 뭐랄까, 오류 맹점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류 맹점이요? 네, 그러니까 AI가 왜 틀리는지,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왜 모르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 나온 핵심 개념이 두 가지던데, 일반화 불일치랑 패턴 불일치. 이거 맞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AI의 그 맹점,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을 만드는지 한번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AI를 이해하고 또 잘 쓰려면 왜 중요한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첫 번째가 일반화 불일치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AI는 이제 훈련 데이터라는 좀 제한된 정보 안에서만 규칙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안에서 배우는 거죠. 이걸 뭐 지역적 일반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실제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이게 전역적 일반화고요. 아, 그러니까 AI가 배운 그 지역 규칙이랑 실제 세상의 전역 규칙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AI가 현실의 어떤 부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흑색 백조 이야기가 딱 이거겠네요. AI한테 흰 백조 사진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백조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죠. 그럼 AI는 당연히 백조는 하얗구나. 이 규칙을 배우겠죠. 이게 자기 세상의 전부니까요. 아주 강력한 지역적 규칙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현실에는 아시다시피 검은 백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AI는 검은 백조를 딱 마주하면 자기가 배운 백조는 희다는 규칙이 안 맞으니까 이건 백조가 아니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검은 백조의 존재 자체가 AI한테는 그냥 맹점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AI 스스로는 자기 규칙 백조 이꼴 흰색 이게 틀렸다고 전혀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 불일치 때문에 생기는 맹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나온 패턴 불일치는 좀 다른 건가요? 이것도 뭔가 놓치는 상황 같은데? 네, 비슷하면서도 초점이 약간 달라요. 이건 AI가 학습할 때 본 패턴의 종류 자체가 좀 한정적이라는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 패턴의 종류요? 네, 현실에는 사실상 무한한 패턴이 있는데 AI는 자기가 배운 딱 그 패턴들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배우지 않은 새로운 패턴을 딱 만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인식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패턴 중에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거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맹점이죠. 자료의 비유가 재밌던데요. 강아지랑 사과 이미지만 잔뜩 학습시킨 AI한테 갑자기 여우 사진을 보여주는 뭐 그런 상황이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여우는 학습 데이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AI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패턴인 거예요. 네네. 그럼 AI는 이제 여우의 특징, 뭐 네 발 달리고 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배운 패턴 중에 강아지랑 제일 비슷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강아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AI한테는 여우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셈이니까요. 아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걸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그럼 AI는 자기가 틀렸다고 전혀 모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AI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운 그 지역적 규칙이나 제한된 패턴 안에서는 나름 최선의 답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는 그게 맞는 답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는 그게 진리였던 거죠. 그래서 명백한 발레, 뭐 흑색 백조나 여우 같은 걸 딱 봐도 자기 규칙이나 판단을 의심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오류맹점의 핵심입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자비가 틀렸다는 걸 전혀 모른다니. 그럼 사람이 옆에서 야, 그거 틀렸어. 이건 검은 백조야. 이건 여우야. 이렇게 알려주고 관련 데이터 더 넣어서 다시 학습시키지 않으면 그냥 계속 틀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외부 개입, 그러니까 사람이 피드백을 주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키지 않으면 AI는 계속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게 돼요. 계속요? 네, 이걸 자료에서는 지속적 오류라고 부르더라고요. 흑색 백조는 계속 백조 아님,
여우는 계속 강아지.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오류에 대해 그냥 눈이 먼 상태인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거 AI를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이 점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한번 잘 만들어놨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죠. 이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에요. AI 모델 성능을 좋게 유지하고 또 신뢰성을 지키려면 정말 꾸준한 관리랑 업데이트가 필수라는 겁니다. 하긴 현실 세계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 데이터가 예측 못했던 새로운 맹점은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결국엔 AI가 배운 그 세계량, 실제 세상사의 그 간극, 그 맹점을 계속 찾아서 메꿔줘야 한다. 뭐 이런 예지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반영해서 AI가 보는 세상을 점점 넓혀줘야 하는 거죠. 이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당연히 AI가 현실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성능이 점점 떨어지겠죠. 심하면 시스템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자료 중에는 AI의 성능 수명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I는 결국 주어진 데이터라는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지역적 일반어나 한정된 패턴에 기반한 시각을 갖게 된다. 이게 맹점을 만들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AI 스스로는 이 맹점이나 오류를 전혀 모른다는 오류 맹점 상태에 빠져서 외부 개입 없이는 지속적 오류를 반복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AI를 활용하실 때는요, 이런 본질적인 한계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AI의 정확성이나 유용성을 계속 지켜나가려면 AI가 보는 세상이랑 실제 세상의 차이를 부지런히 찾고 또 지속적으로 재학습시켜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야 해요. AI는 그냥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가 이렇게 과거 데이터나 자기가 배운 패턴에 크게 의존한다면 정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완전히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나 아니면 뭐 엄청난 창의성이 필요한 상황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AI의 진짜 능력은 어디까지고 또 그 본질적인 한계는 무엇일지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